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3월 고3 영어 영역 모의고사 오답률 1위 30번 문항 해설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문장만 제대로 잡고 보시면은 크게 두 덩이로 나뉘거든요. 뭐를 기준으로 나뉘느냐? 여러분 여기 지금 어디 있니? however 세모 한번 쳐주시고요. 이 글은요, however 기준으로 두 덩이로 나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점으로 저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만 캐치를 하시면은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Every time, 매번 you conceptualize, 당신이 뭔가 컨셉을 잡거나 개념화시키거나 혹은 범주화시키거나 and put a name on something. 이름을 붙인대요. 근데 무엇에? That is not a proper name.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닌 그런 이름을 붙일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된다? You abstract away. 멀어진대요. 뭐로부터? 그 particulars, 즉 개별성으로부터. particular를 왜 개별성이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여러분 in particular 하면 무슨 뜻이죠? 특수하게, 특별히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의 특별성, 개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읽고 해석을 해봤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죠, 그쵸? 그럴 때는 우리 시험에서 무조건 여러분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접근을 하시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요거. 그래도 이 동사 정도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put a name, 즉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럼 요걸로 기준을 잡아볼까? 우리가 무언가에 이름을 붙여요. 그렇게 되면 abstract away. 자, 요거 세모 한번 쳐주세요. 멀어진대. 뭘로부터? 그것의 개별성으로부터. 자, 여기 밑줄 한번 딱 그어주세요. 즉, 우리가 무언가에 이름을 붙이면 개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생기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는구나. 즉, 개별성이 무시되는구나를 기준으로 일단 잡으시는 거예요. 주제로. 자, 그럼 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데이지, 클로버, 꽃들이 풀밭에 있는 걸 상상해보래. 그러면서 이 네 가지 명사 These four ordinary nouns라는 주어가 이어서 나오네요. 근데 얘네가 뭘 한다고 나오냐면은요. leave out 세모 한번 쳐줍시다. 남겨둔대. 즉, 제외시킨대. 뭐를 제외시킨대? 그들의 차이점을 제외시킨대. 얘들아. 그럼 지금 이거 어때요? 바로 윗문장이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들의 차이점, 즉 개별성을 무시하는구나. 흐름 괜찮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 나오냐? flower, 꽃이라는 단어는요. co-categorize. 자, 우리가 co 하면은 영어에서 함께라는 의미가 붙어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이거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긴 할 텐데 coexist, 뭐죠? 공존하다, 그치? coexist 하면은 함께 살다, 즉 공존하다라는 의미가 붙는 거야. 또 뭐가 있니? worker 이런 단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co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 수능에 굉장히 빈출되는 어휘 중에 cooperation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cooperate. 자, 쌤이 co가 우리 함께잖아요. operate는 작동하다, 작용하다니까 함께 작업하다, 즉 협력하다가 된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coherent 이런 거. 우리 지금 일관성 있는 이라는 뜻인데 방금 쌤이 어쨌든 co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라 그랬어요. 즉 앞뒤 내용이 계속 함께 가는 일관성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 co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은 이게 해석이 됩니다. 즉, co-categorize.
함께 범주화시키는 거. 그러면은 요거 개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개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개별화 없이 같이 묶어버리는 거야, 통으로. 즉, 꽃은 co-categories, 세모. 같은 맥락이라고. 개별화를 무시하고 그냥 함께 묶어버린다. 흰색, 노란색 타입의 꽃을 베이지 꽃이랑 그냥 꽃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버린다고. 그럼 다음 문장도 볼까? lawn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지금 흐름상 lawn이라는 즉 풀밭이라는 단어도 개별성을 무시한다라는 흐름이 이어져야 되는 거 이해되세요? 개별성이 무시돼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이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니? acknowledges the varieties라고 되어 있어. 그럼 요거 땡이지. 왜? acknowledge 무슨 뜻입니까? 인지하다, 인정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흐름 어떻게 가셔야 돼? 개별성, 다양성 무시한다 가야 되니까 얘는 neglects 혹은 뭐 ignores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답 바로 보이죠? 보이세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다음 문장도 무슨 얘기 나오는지 볼까? 봐봐요. No two daisies, no two clovers are exactly alike. 여러분 부정주어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데이지나 클로버나 뭐 그런 것들도 비슷하지 않다. 즉, 얘도 즉 한마디로 하면은 뭐예요? 개별성이 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도 뭐래요? 실효적인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차이점들이 무시될 수 있다. 같은 얘기죠? 개별성이 무시된다. 그래서 이제 다 모든 것들을 막 다 비슷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포인트야. 지금 문장도 되게 어렵고요. 단어도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이거 다 건너뛰었어. 왜? 여러분 내신에서는요. 당연히 한 문장 한 문장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 수능 정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이 막 다른 세부 정보들에 집중할 게 아니고 과연 이 흐름, 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떤 건지를 토대로 비슷한 부분들 잘 찾아가면서 풀면 문제 풀린다고요.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시간 부족하다니까? 완전 간단하게 보이잖아 지금. 개별성으로부터 멀어진다. 개별성을 빠뜨린다. 그러면은 다양성을 무시한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차이점이 무시된다. 같은 얘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고 잠깐만.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지금 전반부는 계속해서 개별성을 무시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보이세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however 기준으로 글이 역접된다 그랬어. 근데 이 문장 보실까요? 이 문장 보시면 굉장히 길었다. 굉장히 길어. 자, 근데 우리 지금 이 문장에서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요. 요거 붙들고 있어. 그라운드키퍼가 뭐지? 스테디움? 그라운드키퍼 뭐 하는 사람이지? 안 외운 단어인데? 갑자기 스포츠 얘기가 왜 나오지? 이거 뭔 개소리지? 이러고 있다고. 근데요.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푼 건지 아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Not so. Not so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 so는 뭐뭐도 그러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즉 우리 이 사람 어떤 사람이든 I don't care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방금 윗부분에서는 개별성 무시하는 얘기 나왔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야?
그 식물의 개별성을 무시하는 이름 붙이기를 안 하는구나로 흐름을 이어가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보실까요? 5번 선지. Each blade of grass. 각각의 풀이요. 뭘 가지고 있대? With its own distinct life history. 그것만의 인생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인생 역사? 여러분 distinct 밑줄 그으세요. 무슨 뜻이니? 고유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거 위에서 뭐랑 동의어야? 개별성이랑 동의어네, 그치? 응? particularity랑 동의어인 걸 캐치하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라고. 응? 그래서 보세요.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 각각의 풀은 뭐 할 필요가 없다. 함께 분류될 필요가 없다. 즉, 개별성 무시 안 하네. 개별성 무시 안 하는 흐름 괜찮으니까 얘는 오답이 아닌 거죠. 얘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쨌든 이 오답률 1위 문항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원 암기 좀 중요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3 특히나 이번 지문도 너무 길고 막 어휘 하나하나 수식어가 하나하나 붙잡고 있으면 시간 부족해서 절대 고득점 못 맞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첫 문장 기준으로 좋은 얘기하고 있는가 나쁜 얘기하고 있는가 긍정을 하고 있는가 부정을 하고 있는가 그런 정보, 큼지막한 정보를 캐치하려고 연습을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윤토쌤이었습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표시를 한 번 더 해줬어요. 자, 빨간색으로 형광펜진 것들은 개별성을 무시하는 부분들, 흐름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개별성을 무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좀 더 보이게? 이어서 2026학년도 3월 고2 영어 영역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유형으로 오답률 74.7%를 차지했는데요. 빈칸 유형은 거의 매년 오답률 탑3에 들어가고 있는 유형인 만큼 선생님이랑 좀 더 꼼꼼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글은요. 키워드 하나만 첫 번째 문장에서 제대로 잡으셨으면 어려운 글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이 aesthetic이라는 단어에서 좀 멘붕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어를 열심히 암기했던 친구들은 뜻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저희가 뭔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 뜻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aesthetic에 관해서 선생님이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방안은 혹시 핀터레스트 아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좀 다 알겠지, 우리. 핀터레스트가 약간 이 되게 느좋 사진? 그런 감성 사진 많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핀터레스트에 에스테틱 한번 쳐봐. aesthetic wallpaper, aesthetic photo 치면 어떤 사진들이 나오냐면 되게 약간 그 감성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감성 되게 가득한 그런 사진들. 그러니까 에스테틱 하면은 되게 심미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감성 있는 느좋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래서 뭐 심미적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쉽게 생각해서 감성적인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혹은 예술적인 이런 의미로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좀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aesthetic 그냥 artistic 요걸로 해석해 버리자. artistic.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첫 문장부터 봐볼게요. 어쩌면 가장 잘 알려진 발전. 근데 어떤 발전이래요? From A to B 나왔네. 즉 어떤 발전이래요?
To emerge from the liberation and expansion of aesthetic experience. 즉, 예술적인 경험의 자유와 확장으로부터 떠오른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기 형광펜 한번 쫙 쳐주세요. 일단 첫 문장을 읽자마자 깨달으셔야 되는 게 이거 다 무시하고 여러분 요거 예술적 경험 키워드로 잡으시고요. 예술적 경험인데 이 경험이 가장 잘 발전된 게 일상 속의 예술로서 잘 발전이 됐대. 그러면 아하,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한마디로 일상미 요거 되게 중요하구나, 발전이 잘 알려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영어에서 although라고 하면은 뭐뭐에도 불구하고잖아요. 그럼 너네 생각해봐. A에도 불구하고 B다 라고 하면 A가 더 중요한 거야? B가 더 중요한 거야? 당연히 B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lthough 뒤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는 사실 요 문장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읽을 때 우리 시간 절약해야 되잖아. although 뒤에는 샬라샬라샬라서 빠르게 읽어. 여기에 초점 맞춘다고. 무슨 얘기 나오니? The possibility of aesthetic gratification in ordinary objects and events.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즉 우리 예술에 대한 만족감인데요. 어느 속의 예술이래? 평범한 물건과 사건들. 형광펜 치셔야죠. 일상적인 평범한 같은 얘기네. 즉 일상미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가능성이 has long been recognized. 굉장히 오래도록 알려져 왔다.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네 오랫동안 알려져 왔네. 중요하네. 같은 얘기라고. 뭐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우리 철학적 이론에 의해서. 여긴 별로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다음 문장 이어서 보실게요. widely valued by poets. 수식하고 생략하고 보셔도 샬라샬라 보셔도 괜찮죠? 분사 구문인데요. 지금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인정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PP 들어간 거 보이시죠? 즉 시인들에 의해 가치 인정을 받은 일상 상황 속의 심미적, 즉 예술은 또한 잘 알려져 왔다. 예술도 소설가 누구에 의해서? 소설가들에 의해서. 그럼 결국에 뭐야? 일상 속의 예술이 존중받아왔구나. 같이 받아왔구나. 중요하구나. 근데 시인들 얘기 나왔고요. 시인들에 의해 존중받았다. 그 다음에 소설가들에 의해 존중받았다. 이 정보가 그냥 부가적으로 추가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뒷문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존 드위의 책이 예시로 나옵니다. 왜 나오는 거야 갑자기? 소설가 얘기했으니까 존 드위가 소설가의 예시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in that book, 그 책에서는요. 드위가 빈칸했대. 뭘 통해서? 이 예술적 경험을 기초함을 통해서 어디에? 생물학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의 기초함에 의해서 인간의 삶에. 자, 근데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 빈칸 채울 때 지금 요 뒷정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흐름에 따르면 어떤 얘기 들어가야 돼? 우리 요 얘기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 존 드위도 일상미를 강조했다. 왜냐면 얘네 가치 있게 여겼다며, 일상미를. 시인들뿐만 아니라 소설가들이 가치 있게 여겼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뭔가 일상미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냅다 선지를 고르시면 안 돼요. 왜? 혹시 뒤에 역접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확인해보자. 역접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요. 그는요. 심미적인 요소들을 어디에 위치하겠대? 자, not A but B 구문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얘들아.
not A but B 나오잖아? 그러면은 A에 X 치시고 B에 O 치시면 돼. 즉 A는 아니고 B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는요. 이 예술을 내면화된 감각이나 감정으로 안 봤대. 그치만 뭘로 봤대요? 완벽한 interpenetration, 해석으로 보았대. 자기 자신과 물건이나 사건들의 세계에 대한 해석으로 보았대. 일단 오케이. 넘겨봐. 다음 문장 볼까? 더욱이 듀이는 주장했다. 뭘 주장했대요? 예술은요. is the clarified and intensified development. 분명화되고 강화된 특징의 발전이다. 근데 어떤 특징들이래요? That belong to every normally complete experience. 자, 여기서 핵심을 볼까? 현관펜 놓치시는 거죠. 보여요? 결국에는 이거 뭐 clarified, intensified 요거 해석하고 앉아있지 말고요. 시간 없잖아 우리.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역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고. 마지막까지도 모든 일반적인, 일상적인 경험, 즉 일상미를 강조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선지를 한번 골라줘 볼 텐데, 자, 일상미 선생님 키워드 잡으라 그랬어요. 일상미, 오케이. 예술인데 일상 속의 그 예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글이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선지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자, 일상미를 강조하는 듀이가 뭔가 일상미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일상 속의 아름다움 뭐가 있을까 보는데 야 일단 요 라이프 들어있는 것부터 요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유력한 후보로 두는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답률 1위인 이유는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뭐가 들어있어? 1번부터 5번까지 다 aesthetic 아니면 artistic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린다고 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치만 볼까? 1번 예술에 대한 존중을요. 문학적인 관습에 따라서 분석했다? 요거 아니죠. 2번 볼까요? 예술적인 가치를 prefer, 선호했다. 뭐에 비해서? 물건의 실용적인 가치에 비해서.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3번 봅시다. confine 하면 제한하다, limit랑 동의하거든요. 제한했다. 경험을 감각적인 만족감에 제한했다. 자, 요거 완전 최악의 선지예요. 최악의 선지. 아까 우리 not A but B 구문에서 봤던 거 기억나? not A but B 구문에서 여기 부분 다시 한 번만 표시해 드릴게요. 어떤 얘기 했어? A는 아니고 B 맞다. 무슨 얘기 있었어? 감각이나 감정으로 안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그러니까 3번은 정답에서 완전 반대되는 선지인 거예요. 감각 경험에 제한했다. 최악이라고. 근데 뭔가 윗부분이랑 겹치는 내용이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고르셨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첫 부분에서 캐치한 주제를 역접이 없는 이상 끝까지 끌고 가야지. 4번 보시면은 뭐 우리 예술적인 기술의 재형성을 지지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5번 보시면 일상미 나와있지. 일상미. 근데 니네가 왜 요거를 쉽사리 못 골랐냐면 꼬아놨어. 뭐래요? separation 하면은 분리잖아. 분리. 너네 잘 생각해봐. 분리는 일상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술을 일상으로부터 분리하면은 일상미 없는 거죠. 응? 일상미 없다야 얘는.
그러니까 너네가 보고 일상미 없으면 안 되지. 일상미 같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고 얘 안 골랐다고. 근데 얘가 왜 정답이야? argued against 때문에. argue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다 라고 하면 단어를 외우셨는데 against가 붙는 순간 뭐뭐를 상대로 반박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즉 반대했다. 반박했다. 그러면 일상미가 없는 것을 반대했다. 즉 일상미를 강조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보이세요? 이번 3월 모의고사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선지를 이런 식으로 꼬아놔요. 동사를 잘 봐야지만 정답을 맞출 수 있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푸실 때 이 동사를 좀 주의해서 보시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사 자리에 대놓고 약간 부정어를 줬어요. not, never 뭐 이런 거 들어갔어.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인 걸 쉽게 알 수 있게 했는데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이런 전치사 이용해가지고 부정을 나타내버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야. 어쨌든 여러분 항상 풀 때 동사 해석 좀 유의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선지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아서 충분히 선지를 좀 해석해보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한국어로 해석해보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추가로 고2 학생들도 보고 싶은 문제 번호가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2026학년도 3월 고1 영어 영역 모의고사 오답률 1위 문제 해설 강의 이후 동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보통은 저희가 빈칸 순서 삽입 유형에서 오답률 탑3가 결정이 되는 편인데 이번에 고3도 그렇고 고1도 그렇고 어휘 유형에서 오답률이 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평소에 어휘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조금 그 맥락 속에서 단어를 보기 위해서 다양한 글을 읽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 키워드부터 한번 잡아볼까? 첫 번째 문장 보시면은 it 가주어입니다. It's fair to say부터 진주어 구문 나오고 있는데 자, that patience has a terrible name. patience 하면은 뭐죠? patience? 그쵸, 참을성이야, 참을성.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문장에서 캐치하셔야 되는 게 참을성이 끔찍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공정하대. 그러면 참을성이 끔찍하다는 거야? 끔찍하지 않다는 거야? 끔찍하다는 거죠? 왜? 끔찍하다 말하는 게 공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이 참을성에 세모 치시는 거야, 페이션스. 다음 문장도 볼까요? 다음 문장 보시면 The prospect of doing anything that you've been told. 너가 하라고 말해진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측면. 응? 뭐야? 요렇게 보셔야 돼요. 봐봐. 지금 이 안에 지금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빼고 해석해보면 어떻게 되니? 참을성을 요구하는 그 무엇이든을 하려고 하는 측면은 어때 보인다? unattractive. 매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 참을성? 매력 없구나. 요 정도만 캐치하시라고. 빨리빨리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또 뭐라고 나오니? It's disturbingly passive. 참을성은 굉장히 수동적이래. 근데 우리가 아직 윗부분에서는 수동적인 것 관해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읽어보는 거야. 근데 무슨 얘기 나오냐면 우리 전통적으로 누구에게 요구되었던 거래요? Housewives. 주부들에게 요구되었던 거래. 뭐 하는 동안?
그들의 남편들은요, 집 밖에서 훨씬 더 신나는 인생을 살고 있을 동안. 수동적이네. 예시 하나 더 나옵니다. racial minority. minority 하면은 우리 소수 이런 뜻이잖아요. 그치? 반이어 뭐가 있지? 적어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minority, 소수. 근데 반이어 같은 경우에는 majority. 다수. 반드시 묶어서 암기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그러면은 racial minorities 하면은 인종적인 소수자. 즉 예전에 흑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흑인들은 몇십 년 더 기다려라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들의 완전한 시민권을 위해서. 그러면 기다리라고 얘기 들은 흑인들 수동적 요거 계속 흐름 괜찮구나. 두 가지 사람들의 예시를 통해서 수동적이라는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계속 그 이야기 이어지는 거야. 재능은 있지만 이제 스스로를 잘 내세우지 않는 그런 직원. 굉장히 patiently 안 좋은 거라 그랬어. 흐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뭘 기다리는? 승진이 기다리는.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느낀다? 오래 기다릴 것으로 보여진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뭘 하는 대신에 그녀는 should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무튼 트럼펫 하면 우리 뿌뿌 어떻게 돼요? 그냥 후 부는데도 굉장히 큰 소리 나오잖아요. 즉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자신의 성과를 이 대신에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다녀야 할 와중에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instead 대신에 우리가 지금 반대되는 트럼펫팅이라는 단어가 올 수 있었던 거고요. 흐름이 괜찮습니다. 원래는 성과를 막 얘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참을성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해서 흐름을 캐치하셔야 되는 게 참을성 좋다 얘기하고 있어? 안 좋다 얘기하고 있어? 참을성 좋지 않다. 1문단에서는요. being patient를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음 문장도 보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참을성은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래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권력의 부족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식이래요. 부정적인 뉘앙스 이어지고 있네. 그럼 계속 이어지는지 볼까? 계속 이어지는지 보니까 어떤 태도가 내포되어 있대요. To help you to resign yourself. 너 자신을 내몰도록 도와주는 그런 태도가 의도가 돼 있대요. 근데 어디로 내몬대? To your lowly position. 굉장히 낮은 위치로 당신을 보내버린대.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뉘앙스. 낮은 위치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낮은 위치로 보내는 거 안 좋은 뉘앙스 괜찮더라. 근데 이 문단에서 이 흐름이 바뀌어버리죠. 뭐 때문에? 벗 때문에, 벗. 자, 벗의 형광펜 쳐주세요, 벗. 대표적인 역접이 드러나고 있는 글인데요. 벗을 기준으로 뉘앙스가 바뀌어. 벗하면서 우리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우리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무언가가 shift, 변화한다. changes랑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지 볼까? 변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 무슨 얘기 나와요? 더 많은 맥락에서 우리 참을성은 becomes a form of power. 동그라미 칠까? 권력의 형태가 된대요. 우리 그러면 위에서 계속 뭐 굉장히 힘없는 것을 나타내고 낮추는 게 참을성이다 했었는데 우리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뭔 소리야? 현 시대가 되고 미래로 나아갈수록 참을성은 권력의 상징이 되고 있고 예전에 안 좋았던 참을성이 더 긍정적인 뉘앙스로 묘사되고 있다는 걸 캐치를 하시고요. 그럼 봐봐.
무슨 얘기 나와야 돼? 좋은 얘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참을성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을 급급한 세상 속에서 The capacity to feed the urge to hurry 나와 있어. 급급한 그런 신호를 충족시키는 능력 하고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야, 근데 너네 사실 나는 이거 지금 열심히 해설한 그 맛이 안 나는 게 여러분 요렇게 우리 하이픈이 있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 equal로 보셔야 돼. equal. 영어의 하이픈은 equal로 보셔야 돼.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보세요. 보세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니? Allow things to take the time they take. 무언가가 걸리는 시간만큼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거래.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때 시간을 충분히 가져.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참을성에 대한 얘기야? 참을성이 아닌 것에 대한 얘기야? 이거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인 거 알겠어요? 시간을 충분히 가진대잖아. 그러면은 얘도 참을성에 대한 얘기가 주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에 대한 얘기 나왔어? 급급함을 촉구하는 것을 유발한다 요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이픈으로 연결됐는데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럼 얘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얘 어떻게 바꿔야 돼? 모범 답안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resist로 바꾸라고 나와 있어. resist. 자, 다시 보여줄게. 지금 요 하이픈 속의 얘기.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얘가 참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앞부분도 참을성에 대한 얘기, 즉 급급한 것을 저항한다 라고 바꿔주셔야지 하이픈을 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풀려요. 그럼 봐봐. 주어가 뭐가 돼? 주어가 참을성이 되잖아. 참을성은 어떤 방식이래요? is a way to gain purchase on the world. 세상에 이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래. 좋은 얘기 이어지고 있다. 참을성 좋다.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만족감을 유발시킨대요. 다 참을성이 좋구나.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 하이픈 기준으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선생님. 이거 틀린 학생들 지금. 어쨌든 이번에 첫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한 것처럼 좀 덩이를 크게 가져가는 걸 훈련을 해보시면 좋아요. 이 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참을성은 나빴다. 근데 참을성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안 좋은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혹은 무언가에 대해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는 거를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모의고사 독해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부족하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수식어고 하나하나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딱 내가 필요한 정보. 참을성 안 좋다, 좋다. 그것만 잘 캡처하면서 흐름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영어에 달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 1, 2, 3 영어 영역 오답률 1위 문제들 위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해설 강의를 듣고 싶은 문항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빠른 시일 내에 또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내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장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읽어나가야지 시간 내에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했고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윤서 선생님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